자, 민심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TBS KSOI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7.9%, 윤석열 후보가 41.6%, 심상정 3.0, 안철수 10.6%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지지율도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는 추이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추이와 함께 윤석열 40.2, 이재명 후보 38.5%, 안철수 후보 12.9에서 시작됐다가 10.0, 10.3%, 심상정 후보 2.4% 지지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론조사 두 가지 봤어요. KSOI, 리얼미터. 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인데 뭐 추이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였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추세였다면 이재명 후보가 또 쫓아가고 있어요. 아,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 상승한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이건 뭐 명절 민심으로 봐야 될까요? 추격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윤 후보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네. 추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추격세다. 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상승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안철수 후보는 또 10%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안 후보 지지율은 뭐 15%, 17% 후반까지도 갔었는데 10%대 후반까지도 추세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꺾였어요. 어허. 이건 이제 안보 이슈가 등장하면서 한풀 꺾인 안철수. 예. 안보 앞에만 서면 작아지죠. 근데 이 지지율도 꺾인 지지율도 안 후보의 지지율도 다시 윤 후보 쪽으로 또 조금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올라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1번. 또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또 추격의 발판을 만들고 있는 이재명 후보 2번. 이 두 후보의 또 팽팽한 구도가 다시 전개되고 있다. 그렇군요. 네. 3번은 이제 안철수 후보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의 특이점을 또 잘 해설을 해 주셨어요. 뜯어봤습니다. 뜯고 해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디에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좀 돋보일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윤석열을 보라, 20대에서 이재명을 보라 라는 건데 호남 지지율 광주 전라에서 이재명 후보가 59.4에서 53.6, 윤석열 후보가 15.2에서 27.2로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48.9에서 37.0으로 이재명 후보가 16.8에서 26.0으로 배종찬 소장님.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0%를 돌파한 지지율이에요. 오. 저희 놀랍죠. 역대 보수정당 후보가 호남에서 뭐 기껏해야 이제 10%대 정도,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20%대를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지지율이지만 아직까지 저게 이제 이번 선거의 득표는 아니지만 저 정도 올라간 건 말 그대로 호남 공들이기다. 예. 6글자입니다. 호남 공들이기. 자, 6글자 맞아요? 호남 공들이기. 맞군요. 간단하게 나오는데 예.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의 호남 공들이기. 여기서 중요한 건 호남에 왜 공을 들였냐. 예. 호남표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선거 때 저렇게 득표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호남을 공들여 수도권이죠. 예. 서울, 경기, 인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호남 공들이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왜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이 호남 출향 인사가 유권자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고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어디다? 서울. 서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예. 또 20대는 보면은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또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20대 남성이 이 남자를 견인했던 것이 무슨 매직이었습니까? 무슨 효과였습니까? 이준석 매직이었죠. 그런데 20대가 남자만 있나요? 2대 여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조금씩 추격해가고 있는 또 20대 내에서도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을 더 결집하는 또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또 결집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금 결집해가는 예. 이재명 후보의 20대 회복 전략, 반등 전략도 약간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오늘 보도들이 왜 여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만 못하나 지지율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빨간색이에요.
대통령이 못한다. 에이, 네. 못한다. 긍정은 잘한다. 음. 문재인 잘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2%, 41%, 42%. 1월 근황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그런데 대통령에게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37, 34, 35. 배종찬 소장님, 네. 여당의 단일 후보가 네. 왜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 못합니까? 정권 교체. 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높죠. 예. 근데 부정평가도 높아요. 오호, 그래도 긍정평가가 높잖아.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도 높지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 네. 부정평가의 강도, 그러니까 매우 강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긍정평가와 대비해 보면 부정평가가 매우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영향을 끼치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호사화인데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아, 호사화. 호사화가 대통령만큼 이재명 후보가 결집이 안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도 빨간등이 들어왔다. 네. 40대 화이트 칼라도 부동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선긋기를 하잖아요. 나름 그렇죠.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 잘못됐다 등등의 발언을 해서 뭐 청와대와 한때는 좀 불편한 내용도 주고받았는데 그게 지금 아니,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략밖에 없는 거죠. 어.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차별되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이다. 예. 이렇게 나갈 때 더 효과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긍정평가까지도 못 나오는 이유는 후보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가져가지만 정권교체 여론 때문에 그 정권교체 여론을 또 안철수 후보도 일부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 대통령의 긍정평가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재명 스타일.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는 차별화되는 이재명 스타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여성에게 특히 또 중도층에게 더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느냐 예. 또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결국 앞서 처음 주제로 돌아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같은 지지율을 두 후보 모두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건 결국 TV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사자 토론 말고 양자 토론. 설전 양자 토론은 무산됐지만 양자 토론이 무산됐다라고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밝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는 건데 두 분께 한 질문씩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 토론 자료 받을 생각 없습니까? 사자 토론에서 양자 토론. 양자 토론. 근데 양자 토론이 이제 다시 열리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2월 3일 날 사자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국민의힘을 빼놓고 난 뒤에 3당이 합의해서 열기로 한 토론회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또 강력하게 무자료 토론하자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어떤 요구든 다 예. 받을 겁니다. 그리고 2월 2일 날 김동연 후보,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네. 이분하고 이제 양자 토론을 하거든요. 그 양자 토론에 있어서도 자료 문제는 주관사인 CBS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입니다. 박정 시장님, 이 자료 없이 양자 토론 다시 추진할 의지 있습니까? 일단 사자 토론 이후에 양자 토론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일에 한 번이라도 정책 자료 없이 토론하자가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양자 토론 이루어질 수 있다가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양측의 입장 들어봤고요.